정당의 이혜훈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경제학자로서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표한 재벌개혁 로드맵이요. 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좋다고 봅니다. 일단 보면은 있는 법을 먼저 지키게 한다. 경제 법치를 먼저 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네. 그리고 현행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저는 이건 좋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 우리나라 문제는 보면은 법은 보면 외국에 있는 좋은 법들을 많이 갖다 놔서 웬만한 건 대충 다 있어요. 근데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논란이 될 수 있는 법 가지고 막 씨름하면서 아무것도 진도가 못 나가는 그런 상황보다는 일단 재벌이 그동안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고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고 그래서 법이 있으나 마나 온갖 불법 탈법이 횡행하던 이것부터 정리하는 의미에서 확실히 법대로 안 지키면 처벌받는다. 이거부터 하는 거는 좋은 출발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니까 또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자기들이 고칠 수 있는 정부 안에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고담으로 한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현명한 전략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해야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큰 재벌 개혁의 큰 그림들을 하겠다. 이거는 좀 지혜로운 전략 같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법이 제대로 안 지켜졌으니까 일단은 법대로 한다라는 그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죠? 근데 지금 김상조 위원장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재벌그룹 4대 그룹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대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게 물론 굉장히 큰 압박이겠죠, 사실은. 예? 네. 딴 사람 만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만나는 걸로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마 재벌 총수들이나 기업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워낙 김상조라는 인물만으로도 다들 내심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또 장하성이라는 정책실장과 이게 해피하면 또 커플링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이 재벌 개혁을 피해가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여태까지 모든 정부가 다 재벌 개혁한다고 했지만 그때마다 경제가 어렵다. 재벌 개혁하면 경제가 위축되는데 경제부터 살리고 하자. 늘 보면 국민들이 꼬박 속을 만한 그런 전략으로 잘 피해왔는데 이번에는 이 두 사람은 참 피해가기 어렵겠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텐데 그 일종의 자기들이 걱정하는 사람이 일단 만나보자 이러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만나서 우리가 뭘 하려 그러면 이게 이제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리 좀 바꿔야 되는 사람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네. 일단 만나서 얘기하는 거하고 네. 만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밀어붙이는 거하고 좀 다르죠, 많이.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재벌 개혁 이거는 사실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큰 넘어야 될 산 이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아까 있는 법 지키게 하고 그다음에 시행령 고쳐서 이제 과시행령이라는 건 주로 보면 이제 법을 어겼을 때 처벌 수비들이거든요. 과징금을 올리고 그다음에 과징금을 매기는 기준을 좀 더 강화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거 말고 이제 진짜 재벌의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틀을 확 바꾸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가 돼야 재벌 개혁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주로 이제 제일 크게 보는 것은 저는 순환 출자 이걸 금지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 지배구조 관련된 문제죠. 보면 주로 총수 일가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대 그룹 하는 5대 그룹 안에 드는 S그룹, L그룹 이런 분들도 보면은 총수 일가 8촌까지 다 합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을 다 합해봐야 1%가 안 돼요. 예. 근데 1%도 안 되는 이 지분을 가지고 수십 조짜리 그룹을 손가락 하나로 좌지우지하면서 부당하게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뭘 하는지 그룹 내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항상 보면 이제 검찰이 이
재벌 총수에 대한 수사를 하고 나서 발표를 하고 뭐 수천억을 횡령을 했네, 또 배임을 했네, 회사 돈을 자기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갖다 썼네 이렇게 발표를 하면 하나같이 나오는 그룹 내에서의 반응은 정말 꼭박 속았다, 아무도 몰랐다, 이런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순환 출자 아닙니까? 네. 아주 작은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이게 가공의 자본을 만들고 장부상에 실제로는 돈이 없는데도 장부상으로는 돈이 있는 것처럼 부풀려져가지고 재벌은 처음에 조그만 종잣돈을 넣었지만 이게 순환 출자라는 고리를 통해서 돌고 돌아오면서 결국은 엄청난 자본금을 재벌이 투자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는 이 구조, 이게 순환 출자인데 이걸 금지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공약도 하고 얘기도 했지만 시도된 적조차 없습니다. 실행이 된 적은 없는 건 당연하고요. 예. 근데 이거를 이번에 과연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김상조 호를 보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죠. 예. 자, 저희가 그거는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그죠? 예. 네. 자,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당대표 선거 나가시잖아요. 네. 그죠? 네. 예. 이게 선거가 언제죠? 지금 이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아, 지금 벌써 하고 있군요. 네, 투표는 계속 되고 있는데 마지막 투표가 이번 토요일 날 있고 예. 결과 발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습니다. 아하,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야, 다음 주 월요일은 뭐 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말이에요. 네. 그죠? 자, 근데 지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신 분으로서 바른정당, 또 이게 바른정당의 스탠스라든지 이런 거는 전 분명히 각인이 돼 있다고 보여요. 근데 네. 이제 좀 더 정체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야당으로서의 어떤 이 존재감인데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 더 기민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당의 입장이 조금 저희 당의 정체성하고 맞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사람들이 좀 갸우뚱하시는 부분도 지금 있는 면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 다른 당보다 먼저 좀 발표를 해서 바른정당 입장이 뭔지가 국민들 앞에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많은 경우에 다른 당이 다 발표하고 나서 바른당이 제일 뒤에 얘기를 하니까 바른당의 입장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많다고들 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기민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고,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현안에 대해서 우리 정체성에 비추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비추어서 그때그때 즉각 결론을 내고 입장을 정해서 바로바로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면 한국당하고 자꾸 이렇게 커플링이 되는 것 같아요. 별 차이를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대부분 보면 야3당 공조라는 기사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야3당이 공조면 다른 게 뭐냐, 야3당 안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래서 이것도 좀 저희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만 가지를 다 만 가지 반대한다고 첫째 성사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또 만 가지를 또 다 잘못하는 사람이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건 잘한다고 확실히 과감하게 협력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저히 보수 정체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찬성하기 어렵다 하는 거는 우선순위로 1, 2, 3를 딱 매겨서 요것만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결연히 맞겠다 하면 그것만 막도록 전력 집중을 해야지, 이거저거 다 맞겠다고 지금 나서 갖고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네. 지금 일단은 잘하는 것 같은 경우 인정해줘야 된다. 어떤 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 볼 때. 저는 처음에 이제 인사청문회도 지금 많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네. 뭐 이낙연이다, 김상조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그렇게 계속 끝까지 반대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초반에 문제는 이런 문제가 청문회에서 우리가 발견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통령이 얘기한 5대 인사 원칙에 안 맞았다. 그리고 대통령도 이 5대 인사 원칙을 약속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인사 원칙을 새로 재정립해 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하고
뭐 계속 반대하면서 끝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 그 청문 대상들. 나머지 청문 대상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안경환 후보자 낙마한 건 저는 낙마할 만한 분이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김상곤, 조대엽 이런 분들은 아직 청문회를 안 했지만 김희수, 김상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 정체성하고는 좀 안 맞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현미경 검증을 하면서 좀 더 입장을 강경하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수 정체성 문제에서 간단하게 여쭤보는 게,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님, 지금 문정인 특보의 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5월 23일인가 4일인가 인터뷰를 하신 건데 만약에 처음 인터뷰를 하셨을 때 청와대나 권력 실세들하고 의견이 달랐다면 그때 당시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개인의 생각일 뿐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바로 그었을 텐데 거의 지금 몇 주, 한 3주가 지났죠? 3주가 지날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 한미정상회담 두고 미국 가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자꾸 이제 진화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이 정권의 생각이구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갖고 왔던 기조는 북한의 비핵화잖아요. 핵폐기. 비핵화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를 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이었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굉장히 굳건한 한미 동맹인 미국과 유엔과 국제사회도 다 그 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공조가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근데 트럼프라는 인물이 나와서 이제 그 공조가 실행되려고 하는 결정적인 타이밍에 당사자인 우리 쪽에서 그 공조를 허무는 물거품으로 만드는 이런 원인 제공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이 이제 법을 어겼을 때 처벌 수비들이거든요. 과징금을 올리고 그다음에 과징금을 매기는 기준을 좀 더 강화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거 말고 이제 진짜 재벌의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틀을 확 바꾸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가 돼야 재벌 개혁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주로 이제 제일 크게 보는 것은 저는 순환 출자 이걸 금지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 지배구조 관련된 문제죠. 보면 주로 총수 일가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대 그룹 하는 5대 그룹 안에 드는 S그룹, L그룹 이런 분들도 보면은 총수 일가 8촌까지 다 합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을 다 합해봐야 1%가 안 돼요. 근데 1%도 안 되는 이 지분을 가지고 수십 조짜리 그룹을 정당의 이혜원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경제학자로서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표한 재벌개혁 로드맵이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좋다고 봅니다. 일단 보면은 있는 법을 먼저 지키게 한다. 경제 법치를 먼저 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현행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저는 이건 좋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문제는 보면은 법은 보면 외국에 있는 좋은 법들을 많이 갖다 놔서 웬만한 건 대충 다 있어요. 근데 지금 국회가 여소다 야대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논란이 될 수 있는 법 가지고 막 씨름하면서 아무것도 진도가 못 나가는 그런 상황보다는 일단 재벌이 그동안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고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고 그래서 법이 있으나마나 온갖 불법 탈법이 횡행하던 이것부터 정리하는 의미에서 확실히 법대로 안 지키면 처벌받는다. 이거부터 하는 거는 좋은 출발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니까 또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자기들이 고칠 수 있는 정부 안에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고담으로 한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현명한 전략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해야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큰 재벌 개혁의 큰 그림들을 하겠다. 이거는 좀 지혜로운 전략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법이 제대로 안 지켜졌으니까 일단은 법대로 한다라는 그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는 바람직하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그죠? 근데 지금 김상조 위원장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재벌그룹 4대 그룹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대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 일종의 자기들이 걱정하는 사람이 일단 만나보자 이러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만나서 우리가 뭘 하려 그러면 이게 이제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아무리 좀 바꿔야 되는 사람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네. 일단 만나서 얘기하는 거하고 네. 만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하고 좀 다르죠, 많이. 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재벌개혁 이거는 사실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요. 예. 그러면은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크게 큰 넘어야 될 산 이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아까 있는 법 지키게 하고 그다음에 시행령 고쳐서 이제 과시행령이라는 건 주로 보면 네? 네네. 근데 이게 물론 굉장히 큰 압박이겠죠, 사실은. 예? 네. 딴 사람 만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만나는 걸로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마 재벌 총수들이나 기업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워낙 김상조라는 인물만으로도 다들 내심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또 장하성이라는 정책실장과 이게 해피하면 또 커플링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이 재벌 개혁을 피해가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여태까지 모든 정부가 다 재벌 개혁한다고 했지만 그때마다 경제가 어렵다. 재벌 개혁하면 경제가 위축되는데 경제부터 살리고 하자. 늘 보면 국민들이 꼬박 속을 만한 그런 전략으로 잘 피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 두 사람은 참 피해가기 어렵겠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텐데